안녕하세요. 조반장의 건축일기 조반장입니다. 16번째 2층 슬라브 거푸집과 2층 슬라브 철근을 시공하였고요. 지금까지 옹벽까지 설치를 한 상황이고, 옹벽 다음에 슬라브를 올리는데 2층에는 보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계단 거푸집을 먼저 짜서 2층 슬라브로 올라갈 수 있게 짜 놓고요. 환기청정기가 저희는 2층에 설치해서 1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환기청정기 슬라브도 옹벽에 미리 매입해 줍니다. 환기청정기 슬라브는 각 방방마다 연결되기 때문에 각 방으로 연결되는 선 2선씩 생각해서 시공을 미리 해줘야 되고요. 2층 슬라브는 옥상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 말고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계단실로 올라오는 설비와 전기선을 전부 2층 슬라브로 올려줘야 되고요. 사진에서 보듯 철근이 창문 상인방 쪽에는 많이 처지기 때문에 받쳐주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슬라브에 합판이 붙기 시작하면서 자재를 올릴 수도 있었고, 이때부터는 크레인을 한번 사용하여 철근, 합판 올려주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슬라브가 수평이 맞지 않는데요. 골조에서 슬라브 수평은 거의 맞추지 않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맞추면은 많게는 5cm까지 차이가 나는데, 사실 마감을 치면은 안 보이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수평계를 갖고 다니면서 골조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환기청정기 슬라브를 시공한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옹벽에 나오게 됩니다. 복도가 저희는 넓어서 1.2m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이처럼 비계 자재, 합판, 강목, 오빗기 등 전부 크레인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철근은 당연히 올려줘야 되고요. 목수들이 작업을 하는데 총 3일이 걸렸고요. 이때 작업한 양이 슬라브가 2층 면적으로 따지면 30평이 조금 넘습니다. 계단실을 제외하고 30평이 넘으니 굉장히 큰 편이고요. 슬리브는 이렇게 옹벽 사이에 넣어줘야 되는데 높이는 최대한 높여서 올려줘야 나중에 마감을 칠 때 최대한 높이를 확보할 수 있고요. CD관은 꼬이지 않게 잘 올려줘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복 두께 확보를 위해서 도넛 스페이스도 수시로 껴주고요. 위에 슬라브 시공이 끝나면 아래에는 암흑이 됩니다. 창문 인방 쪽은 하나 두 개를 터서 안쪽이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총 3일이 걸렸고 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철근 작업은 하루에 와서 끝내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거나 염려할 건 없는데, 철근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합판 위에 흙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주변 정리는 건축주인 제가 대부분 했고요. 철근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면 전기 작업과 설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시공을 하였고, 이때 만들어 놓은 전기 도면과 설비 도면에 맞게 시공을 해줬습니다. 계단실로 올라오는 전기선들이고요. 각 전등으로 가는 CD관들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고요. 수도관도 마찬가지로 옥상에 냉수가 한 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중관으로 해서 보온재를 넣은 다음 올려주었고요. 저희 지붕은 평지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고요. 여기는 계단실입니다. 계단실도 철근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타설할 때 꽤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철근은 하루 만에 끝나고 전기 설비도 하루 만에 끝나서 총 7일 만에 2층 슬라브 작업을 완성하였고, 옥상 계단 타 기초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슬라브 작업 자체는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요. 옥상이 평지붕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방수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배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영상은 슬라브 완성이 되고 2층 내부 거푸집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문 쪽에 폼을 전부 다 대지 않고 조금씩 뚫어놔야 안쪽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거는 형틀 목수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저처럼 제가 소장이자 직영공사를 발주 넣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분주하게 움직임에 있어서 정확한 도면은 필수고요. 계단은 형틀 목수가 하루면 완성되는 양이라 크게 어려울 건 없었고요. 이렇게 동바리를 계속 존치시키면서 유지를 시켜야 강도가 올라가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동바리는 저희는 5호를 썼고요. 층고는 4m입니다. 비계 설치가 이쪽은 협소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측구수로관이 돌아가다 보니까 뒤쪽 비계를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저렇게 높낮이가 다르게 설치가 됐습니다. 1층은 거푸집을 뗀 지 열흘이 넘은 상황이고, 동바리는 2주 정도 지금 존치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동바리를 제거하고 슬라브에 있는 합판을 뗄 예정이고요. 옹벽 자체가 거친 거는 거푸집이 B급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면이 나오게 됐고요. A급 유로폼을 쓰면 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쪽은 1층 샤워실로 들어가는데 타설 불량이 나서 저렇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창문 아래쪽은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놓지 않아갖고 공기가 빠지지 못해서 저렇게 타설 불량이 났습니다. 나중에 꼭 채워줘야 되고요. 거푸집을 해체를 했어도 나무에 박혀있는 못들이나 핀 이런 것들이 바닥에 많기 때문에 안전화는 현장에서는 항상 신으셔야 되고 안전모도 꼭 쓰고 현장에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검사를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시골이라 검사는 한 번 정도 나왔는데 목수들이 안전모를 안 쓰다가 걸려서 벌금을 물었는데 이 비용은 현장 소장이나 건축주가 내는 게 아니고 저희랑 계약한 형틀 팀장이 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틀 팀장이 약 10만 원 정도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6일 만에 2층 슬라브 철근 배근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구동 바닥은 흙이 60cm 채워지기 때문에 1차로 방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위에 시트 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위쪽으로도 유공간을 돌릴 거기 때문에 물이 셀 염려는 크게 없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방수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현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체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이 이렇게 더러워도 결국에는 한 번에 몰아서 치우고 또 한 번에 몰아서 치우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형틀 사장님께서는 현장이 이렇게 좀 지저분해도 그냥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현장 치우는 것도 한 푼씩 드는 거라 그분한테는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쓰레기 같은 거는 제가 줍기는 하는데 현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층 거푸집이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다음 영상은 슬라브가 완성이 됐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슬라브가 완성이 되면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데요. 이 청소를 해줘도 철근이 올라오면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 슬라브 바닥에 흙이나 돌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천장면이 매끈하게 나오지 않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슬라브는 환기청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50짜리 슬라브가 들어가 있고요. 철근이랑 모든 자재들은 크레인으로 다 올려놓은 상황이고 냉수 수도관도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슬라브나 철근 작업할 때는 건축주가 크게 관여할 일이 없는데요. 철근의 간격이나 슬라브의 수평 정도만 한 번씩 집어주면은 크게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틀 목수들이나 철근하는 분들이 전부 중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수나 철근 쪼가리들 그리고 나무 쪼가리들을 그냥 옹벽 사이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의를 주셔서 음료수 캔이나 쓰레기 같은 거는 옹벽으로 넣지 못하게 미리 주의를 줘야 나중에 벽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철근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 다 끝나는데요. 이날은 6분이 오셔서 3시 정도에 끝내고 가셨고 보통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가는 편입니다. 시골이라 1시간 정도 오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보통 시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한 품 정도 더 든다고 보면 되고요. 차비나 식대 또는 숙박비 같은 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철근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줬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30만 원을 드렸고 팀장급은 40만 원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밥값이랑 식대, 차비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단가 자체가 시골에서 짓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서 견적을 보셔야 제대로 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일 걸렸고요. 전기와 설비는 건축주인 제가 직접 했고 타설은 다음 주로 잡혀 있는데 눈 소식이 있어서 눈 소식을 보고 타설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